길 낭떠러지 끝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주신 우리 양천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정말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양천을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곧고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정치에 새로운 기여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강하게 불었던 곳이 우리 양천을이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 정권 심판론이 세게 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자식들 취직도 잘 안 된다. 장사도 잘 안 된다. 그 정말 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이 힘든 삶을 고스란히 정권 심판론으로 쏟아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이 4년 동안 그 악착같이 일하지 않았느냐. 뭐 민원의 날도 한다고 하지, 청원도 뭐 필사적으로 한다고 하지. 하여간 젊은 사람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죽이기에는 아깝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딱한 노릇이냐.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래서 정당에는 정말 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엄중하게 이제 그 정권 심판론으로 이제 표출하셨고, 그다음에 저 이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 예. 그 아직 정치학 용어로는 이제 그 등재되거나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제가 임시로 붙인 말이 있습니다. Political Micro Targeting. 즉, 그 정치적으로 한 분 한 분 유권자의 이익을 소위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드리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소위 해결해드리는 이런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에 있어도 이제 투표를 하시죠. 정당 정체성에 의해서 하시기도 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뭐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처럼 큰 바람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지역에서 이 바람을 이겨내거나 정당 정체성 이런 걸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이익이 무엇인지, 즉 그 말은 민원이 무엇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총 41회에 걸쳐서 민원의 날을 해왔고, 이 41회 동안에 약 3,500여 분의 민원인들이, 연인원 3,500여 분의 민원인들이 이제 다녀가셨고요. 그분들 민원은 뭐 다양하지요.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몇백 명의 뭐 이익이 걸린 민원도 있고, 몇천 명의 이익이 걸린 민원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민원들을 이제 끝까지 하여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이제 해결 설령 안 됐다 손 치더라도 그 과정들을 속상히 설명드리고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민원의 날을 이제 필사적으로 했다는 게 아마 간발의 차로 승리하는 데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원 작업입니다. 이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께서 부당하게 느끼거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국가기관에게 문서로서 청원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로서 보장한 게 청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 주민들의 청원을 국회 내지 국가기관에 소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동네에 크고 작은 현안들을 청원 형태로 접수하였습니다. 그게 약 한 80여 건이 됐고요. 이 80여 건에 약 3만 5천여 명이 청원 작업에 동참하셨습니다. 즉 청원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청원서를 갖고 해당 국가기관과 끈질긴 관계기관 대책회를 해왔습니다.
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필요시 우리 주민들도 직접 참석하셔서 본인들의 억울한 점이나 부당한 것을 이제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결과 상당 부분 청원을 이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 처리 결과는 일일이 주민들에게 의정보고를 하였고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선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역설이 왜 가능하냐면 일단 우리가 선거운동 와중에 만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런 표차를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뭔가 큰 위협을 느꼈던 게, 어떤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김용태가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뭐 했느냐. 딱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철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소위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경제 문제나 지금 살아가는 어떤 생활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꼈고요. 바로 그 점이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넘어서야 할 가장 큰 난관이었고, 그것을 가까스로 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적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그 놀라운 역사적 안목과 이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석수 152석만 놓고 본다면 우리 새누리당의 절대적 압승입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과반에 2석 넘었다고 해서 압승이 아니라 저희가 100석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52석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는 건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의석수를 제외한, 즉 각 후보자들의 득표수 총합,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위 정당 득표율, 그리고 이 서울에서의 참패, 수도권에서의,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참패, 경기도의 그 패배, 나아가서 이 T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통상 7대3, 6대4 게임을 했던 데에서 5.5대 4.5까지 쫓긴 이런 정말 신승이죠. 이 신승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우리 새누리당보다는 새누리당을 심판하는데 더욱더 이 주안점을 두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한편으로 격려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심판하신 그 절묘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전망해야 맞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득표수 총합,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어떤 지역적 지형을 봤을 때 우리가 결코 승리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대선에서는 총선보다 약 1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이걸 감안했을 때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필사의 각오로 뛰지 않으면은 이 패배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 지하화 사업은 지난 4년간 착실하게 준비해왔고요.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요. 이런 늦어지는 사유를 일일이 제거해서 착공에 곧 들어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경인고속도로 사업은 단순하게 서울시의 교통 체증을 푸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직통으로 제물포 터널을 뚫는 게 바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지상 부분을 고속도로 기능을 폐지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로 바꿀 수 있고, 일반 도로가 돼야지만 그 현재 슬럼화인 되어 있는 도로 주변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야지만
이제 슬럼화되어 있는 이 지역을 여러 가지 종변경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쇼핑지대, 오피스타운, 그다음에 특히 서울시에서 극히 부족한 소위 중고급 호텔들을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이런 소위 그 서남권의 새로운 이 경제 중심권으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 되게끔 만든 게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거였는데요. 이 문제를 하여튼 풀어서 저희 동네가 이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뭐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회에서는 제가 상임위 이제 역할이 있으니까요. 제가 맡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니까요.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금융, 다음에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가장 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 관련해서는 저는 금융산업 선진화, 왜냐하면 앞으로 금융이 단순하게 소위 산업, 우리가 이제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산업들의 백업 역할을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금융 자체가 산업이 되어서 경쟁력을 일으키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제1 소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반드시 제도적 법적 정비를 통해서 해야 하는 한편, 우리가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 보았다시피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참담한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보호자,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갈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양자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런 일에 제가 매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새누리당이 지금 공지의 사실이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면은 정말 그냥 추대하자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경쟁 후보들과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도 이 야당이 아마 그렇게 나올 텐데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소위 정치 문화 축제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완전 국민 경선제, 영어로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국민들이 소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뽑아내는 이런 장을 힘차게 열어 제끼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다 합친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이 여의도에 앉아서 이 대선 후보를 코치하고 어떤 조언한다고 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자기의 지역구로 내려가서 제가 했던 방법이 100% 옳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민원의 날을 전부 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민원의 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직접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대선 때까지 끊임없이 펼쳐질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치열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즉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천을 지역 주민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지역 현안사업 깨끗이 마무리하는데도 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국회의원이 아니고 바로 신월동 신정동 국회의원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점, 서름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에 그것을 제도와 법을 고쳐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현장에서 받아서 그것을 국회에서 고쳐나가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